저는 이제 이슬람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말이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이 말이 저는 이슬람 사람들의 호전적인 성격 혹은 약간의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심어주게 했거든요. 어떤 점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 건가요? 우리가 그 한 가지 이미지를 보면 그걸로 전체를 이제 우리가 다 해석하는 경향인데, 원래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이라고 하는 건 강제로 이슬람교를 퍼뜨린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일단은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정복전쟁은 옛날에 모두가 하던 거예요. 정복전쟁을 하고 있는데 정복전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평화의 종교도 퍼뜨린다예요. 아, 평화의 의미가 더 강했네요. 그래서 정복을 하러 들어갔는데 너희들이 이슬람도 믿어라. 이슬람을 믿으면 칼을 거두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사실 한국을 잘 모르면 위험한 국가라고 뭐 북한 도발도 있고 전쟁 중인 나라인 것처럼 맞아요. 반대로 한국에서는 뭔가 이슬람교의 나라 가면 뭔가 뭐 전쟁 중이다, 뭐 위험하다 이런 느낌이 약간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동 간다고 하면 그 지역을? 왜? 이런 말이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여행 갈 때마다 항상 거기는 전쟁 중인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파비 양이 얘기하신 거 굉장히 와 닿을 텐데, 한국 사람들 서울에서 지금 불과 조금만 1시간만 가면 휴전선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중무장 지대거든요. 비무장 지대가 중무장 지대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해서 미사일 막 계속 쏘고 포를 막 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 케이팝 공연 그대로 하죠. 너무 익숙해졌어, 이제. 그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먹방 이거 뭐 너무 맛있어요 뭐 이러고 있죠. 근데 터질 때는 꽝 터져요. 한국 특파원들이 가자지구에 딱 가면 그냥 사람들이 장 보고 있고 결혼식도 다 하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 그러다 꽝 터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 지나가면 다시 그렇게 또 사는 거죠. 사실 전에는 이슬람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이런 거잖아요. 테러, 전쟁, 종교 이런 거였는데 이게 잘못된 인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었을까? 이 원인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지식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국 하면 전쟁, 분단, 그러다가 김밥, 케이팝, 떡볶이,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인식이라기보다 우리는 단순하게 몇 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 편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랑 직접 이해관계와 상관관계가 많지 않은 그 어떤 대상이라면 일방적으로 몇 개만 받아들이는 게 현실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우리의 지식이 편견인데 잘못됐다기보다 우리의 현상이다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 지식의 통로가 뭐냐. 십자군 전쟁 이래로 경쟁 세력이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왔던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권의 미디어에서 특히 유태인들이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서구 사회의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부정적인 몇 가지가 집중적으로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게 현실이 되겠죠.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나 또는 중동 지역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과 서로 대립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와 교류한 것은 고려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그
한자로 대식국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사람들 밥을 많이 먹어요. 정말로 대식국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밥을 많이 먹는 거는 결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어떤 그 음차 과정에서 그 단어를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려시대에 1025년, 1040년 이 무렵에 대식국 상인들이 고려에 왔다는 기록이 3번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 한문 문서에서는 이 이슬람 지역을 회로 표현을 해요. 회교 또 회회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이 위구르를 한문으로 쓰게 되면 회hl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라고 하는 게 이슬람을 상징하는 한자가 되는데 세종 때 이런 말을 해요. 왕이 저 사람들이 자기들 풍속을 너무 고집해서 조선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때 금지를 시키거든요. 이러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슬람 교도들이 생활하거나 계속 이어가지를 못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하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저 이슬람을 믿는 대부분의 중동 국가에서 독립하는 과정은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부터 독립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들을 지배했던 나라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다른 쪽에 지원을 받게 돼요. 그 지원이 바로 소련이죠. 그래서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 편은 유럽과 미국이고 이집트와 시리아를 도와주는 데는 소련입니다. 그러면 남한에서는 이스라엘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고, 왜냐면 우리도 이쪽 절반에 들어가 있는 멤버고 북한은 저쪽 절반에 들어가 있는 멤버이니까. 그래서 이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세계 구도의 친화력과 적대 의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아직까지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국주의로부터 탈피했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지만 뿌리 깊은 곳에 그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도 그렇고 이 중동의 여러 나라도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에 대한 시각은 우물한 개구리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동안 좀 세계화도 했고 다른 나라도 여행을 다녀봐서 세상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항상 자기는 정상이고 자기랑 좀 다르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우물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되겠죠.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이슬람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많은 질문, 반문이 들어올 줄은 생각지 못했는데요. 아마 우리가 평소에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분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사실조차 몰랐거든요. 이렇게 이슬람을 알아가고 공부해보고 싶고 기회가 되면 중동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념 종교 때문에 뭐 집착하고 내 생각을 늘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강연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중동은 복잡하지?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종교로서의 이슬람과 지역으로서의 중동, 이 둘을 일치시켜 왔던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지식은 민족이라고 하는 레이어하고 지역이라고 하는 레이어하고 한반도, 종족이라고 하는
종족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런 여러 레이어가 대개 그림이 모양이 사각형 위에 사각형 위에 사각형 위에 겹쳐요. 그래서 하나로 인식을 해요. 국가, 민족. 그래서 다른 사회를 볼 때도 여러 레이어가 겹쳐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특히 이제 이슬람 문화권이나 이슬람 사회도 보면 민족이라고 하는 레이어는 네모 모양인데 종교라고 하는 레이어는 삼각형이고 지역이나 종족성이라고 하는 레이어는 동그라미고 예. 그러면 동그라미 레이어, 삼각형 레이어, 그다음에 사각형 레이어 하나 딱 겹치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복잡해? 이슬람의 내용 자체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게 각기 다른 여러 레이어들이 겹쳐서 세상이 구성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다가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아주 중요한 지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 평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나의 평면으로 보았을 때 민족과 국가와 종교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만 이슬람을 또는 중동의 그 지역의 여러 국가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당연하고 나와 다른 것은 이상하다고 하는 편견이죠. 이 편견에서 벗어나서 나와 남이 각기 다른 색깔일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인정한다면 좀 더 객관적으로 중동을, 이슬람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송도영 교수님께 이슬람 세계를 이해하는 법, 우리가 우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그래서 중동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혜의 숲,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